품격 있는 여러분, 오늘도 당신의 품격을 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3세 이정숙 씨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찾아온 외로움 속에서 다시 설레고 싶었고 다시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 참혹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3세 이정숙은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5년째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신없이 지냈던 첫 1년과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혼자인 현실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자녀들을 키우느라 외로울 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꿈꾸던 날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꿈꾸던 그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나 괴로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들과 막내딸은 이미 결혼하여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자주 찾아와 위로가 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방문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보게 될 정도로 각자의 삶이 바빠져 어머니를 챙기는 일은 점점 후순위가 되어갔죠.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정숙의 마음 한구석은 늘 쓸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방이 그녀를 먼저 맞이했어요. 한때 가족의 웃음소리와 바쁜 생활에 온기가 가득했던 집은 이제 그저 조용하고 차갑기만 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봐도 외로움은 가시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더 우울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세 끼를 챙기는 일조차 버거웠어요.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하는 것마저도 쓸쓸하고 허무하게 느껴져서 가끔은 끼니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 걷기도 해보고 시장을 둘러봐도 모든 것이 의미 없이 느껴졌죠.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마주한 자신의 모습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생기 없고 초점 잃은 눈빛과 수척해진 얼굴, 그리고 늘어가는 주름은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잠깐 방문했을 때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어요. 정숙은 아들에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마음이 아파 눈물을 글썽였지만 그 모습마저도 그녀에게는 부담이 되어 더 힘들기만 했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녀는 자신의 우울감을 숨기려 노력했지만 이미 깊어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마음을 달래보려 친구들과도 연락해 보았지만 오랜 친구들 역시 각자 사정이 있어 쉽게 만나기도 어려웠어요. 결국 그녀는 스스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고 그 깊은 고립감 속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보이지 않아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정숙은 점점 더 깊은 외로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절실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65세 박미경이 어느 날 그녀에게 등산 동호회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평소에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정숙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건강도 염려되고 이대로 있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더 나빠질 것 같아 어렵게 결심하게 됐어요. 등산 동호회 첫날 아침 그녀는 약속 장소인 아파트 앞 공원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웠고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긴장돼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곧이어 사람들 서너 명이 모였고 동호회 회장인 68세 강철호가 밝은 미소로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는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긴장한 정숙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죠. 등산이 시작되자 정숙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어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는 무거웠으며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벌써 지쳐버렸어요. 자신을 초대한 미경은 이미 앞쪽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산을 오르고 있었죠. 정숙은 혼자 뒤처질까 걱정돼 점점 더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돼요. 돌아보니 그 사람은 아까 소개받았던 66세 김영호였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차분한 말투로 정숙을 안심시키며 함께 걸음을 맞춰주었어요. 등산을 잘하지 못하는 자신을 도와주는 그의 배려에 정숙은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은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 처음이었어요. 산을 오르는 동안 영호는 정숙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등산을 해왔다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알려줬고 가끔 정숙이 힘들어하면 자연스럽게 쉬어가며 그녀의 속도를 맞춰주었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지만 영호는 정숙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고 그녀가 편안해질 때까지 꾸준히 배려해 주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땐 정숙은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정상에서 바라본 탁 트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영호는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가 준비한 따뜻한 차 한 잔은 정숙의 차가워진 몸과 마음을 동시에 녹여주는 듯했죠. 그 순간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듯한 기분이었죠. 등산이 끝난 후 영호는 다음 등산에도 함께하자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설레는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세상이 무너진 듯 살아왔던 그녀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 낯설었지만 너무나도 좋았어요. 마음속 깊이 무언가가 싹트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등산 동호회에 적극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을 위해 시작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영호를 만나는 즐거움이 더 컸어요. 영호 역시 매번 그녀 옆에서 보폭을 맞추며 친절히 도와주었고 산행이 끝나면 늘 작은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산행을 마치고 둘이 함께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사별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으며 그동안 외로움과 싸우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을 인정하기 싫어 무작정 산을 오르고 또 올랐지만 결국 산도 외로움을 달래주진 못했다고 했죠. 그런데 정숙을 만나면서부터 마음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숙은 영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도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 속에서 지내왔다는 사실에 더 가깝게 느껴졌죠. 정숙 역시 자신의 외로움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이야기했고 서로가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동호회 밖에서도 따로 만나는 일이 많아졌어요. 가끔 둘이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호가 좋아하는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정숙은 다시금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도 표정이 밝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스스로에게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숙은 아직 자녀들에게 영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새로운 연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영호를 만난 이후 그녀는 매일을 설렘과 희망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등산이 더 이상 운동만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새로운 행복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정숙과 영호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졌습니다. 어느새 정숙에게 있어 영호는 다시 찾아온 인생의 봄과 같았어요. 영호는 늘 부드러운 미소로 정숙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다정한 말투와 세심한 배려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숙은 그와 만날 때마다 인생이 다시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날들 속에서도 정숙은 조금씩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죠. 어느 날 영호가 식사 후 지갑을 두고 왔다며 계산을 부탁했고 정숙은 별 의심 없이 웃으며 계산을 대신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후에도 영호는 계속 비슷한 이유로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차비가 없다며 몇만 원을 빌려가는 일부터 시작해 급한 약속이 있다며 돈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점점 불안한 마음이 생겼지만 그가 보여준 다정한 모습 때문에 불신보다는 걱정이 먼저 앞섰죠. 그럴 때마다 영호는 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곧 갚겠다는 약속을 했고 가끔 실제로 작은 금액을 돌려주며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빌려준 금액은 점점 늘어났고 그녀는 점차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에게 돈 얘기를 꺼내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호 씨, 혹시 최근에 좀 어려우세요? 영호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사실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잠시 현금이 돌지 않아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곧 해결됩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정숙은 마음이 편해졌고 또다시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영호는 자신감 있는 말투로 정숙의 의심을 잠재웠고 그녀는 다시 그에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머니의 연애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와 영호를 만나본 뒤 강한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38세 이성진은 영호가 자신에게 은근히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듣고 곧장 어머니에게 찾아가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엄마, 영호 씨라는 사람 조심해야 해요. 어쩌면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정숙은 아들의 말을 듣고도 화를 내며 부정했어요.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날 정말 아껴주는 사람이야. 정숙은 오히려 자식들의 걱정을 무시하고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호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더욱 그에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산 동호회에서의 산행 후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호는 정숙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씨, 사실 이번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1,000만 원 정도만 잠깐 빌려줄 수 있을까요? 너무 큰 돈이라 말하기 힘들었는데 정숙 씨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요. 정숙은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소액을 빌려준 적은 있었지만 이번엔 너무 큰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너무 애절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정숙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영호를 잃기 싫은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말았죠. 너무 갑자기 큰 액수라서 제가 쉽게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호는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밖에 없어요. 이거 해결 못하면 내가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정숙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결국 그녀는 은행에서 어렵게 모아두었던 돈을 찾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영호는 돈을 받은 후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꼭 보답할게요. 사랑합니다. 그 말에 정숙은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믿으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영호는 그 이후부터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고 정숙의 불안감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점점 줄어드는 그의 모습에 정숙은 초조해졌고 결국 자녀들에게도 일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걱정보다는 화를 내며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엄마, 그 돈 다시 못 돌려받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고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영호와 함께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녀는 차마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자꾸만 커져가는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어요. 결국 정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영호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호가 과거부터 도박을 자주 하고 있었으며 도박 빚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자신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사랑이 사실은 거짓이었으며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숙은 결국 마음속의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영호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호와 함께했던 등산 동호회의 사람들은 그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이 없었죠. 모두가 그저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피상적인 평가만 내렸습니다. 결국 정숙은 직접 그를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영호가 자주 간다고 했던 찜질방 근처에서 우연한 척 그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린 끝에 영호가 낯선 여자와 함께 찜질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순간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자신의 눈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친밀하게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는 모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급히 숨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 앞에 정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게도 다정했던 영호의 모습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그를 직접 만나 따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호를 만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물었습니다. 영호 씨, 그동안 나한테 했던 모든 말이 다 거짓이었어요. 정말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영호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뻔뻔하게 답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나이에 진심이 어디 있어요. 서로 외롭지 않으면 된 거지. 왜 이렇게 집착을 해요? 정숙은 그의 차가운 태도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에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영호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을 빌렸어요? 정숙 씨가 좋아서 그냥 준 거잖아요. 증거 있어요. 그 돈 당신이 그냥 준 거잖아요. 정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고 둘째 아들이 영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영호는 오래전부터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었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여러 여성을 이용해왔던 것입니다. 등산 동호회뿐 아니라 여러 취미 모임에 나가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접근해 경제적으로 의지하며 돈을 빼앗고 있었죠. 정숙뿐 아니라 다른 피해 여성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의 외로움을 교묘하게 이용해 연애 감정을 유발하고 이후 돈을 받아 도박빚을 충당했던 것입니다. 정숙은 진실을 마주하자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자신이 그렇게 쉽게 이용당한 사실에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졌죠. 무엇보다 영호에게 줬던 돈이 남편이 남기고 간 돈이었다는 생각에 스스로 죄책감과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수록 정숙은 다시 깊은 우울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매일을 울며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위로했지만 이미 정숙에게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에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경찰 조사를 통해 영호의 도박 행위와 피해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밝혀졌지만 이미 정숙이 잃은 돈은 되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호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 여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던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숙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깊은 우울감과 자기 혐오에 빠졌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 모두 쇠약해진 그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가족들 앞에서도 다시는 웃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돌보며 힘들어했지만 정숙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란 희망조차 사라진 채 그녀의 삶은 그렇게 다시 한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사람은 종종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때로는 잘못된 사랑에 빠져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상대방을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해요. 외롭다고 해서 쉽게 믿고 의지하면 정숙 씨처럼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내미는 걱정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가족이나 친구들은 때로 나보다 더 객관적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충고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조언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말고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그 시작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지혜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정숙 씨와 같은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가 소중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노후, 신중한 선택으로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